네, 안녕하세요. 영예리치의 영을 담당하고 있는 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 대신에 화면이 나와 있죠. 네, 오늘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계속 바라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수식, 강의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네, 2020 7월 16일 미래차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두둥. 네, 되게 뭔가 진지해 보이는 제목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미래차에 대해서 지금 한 번씩은 다 투자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할 업종 중에 미래차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미래차가 뭐 부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관련된 기업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 분명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차에 관련된 핵심 부품은 어떤 것이 있고 각 기업마다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미래차 왜 중요한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음, 미래차라고 하면은 이제 대놓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왜 주목을 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중요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됐는데요. 투자 금액이 총 160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분의 1 정도를 미래차에 쏟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꽤 많은 부분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반기 혹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미래차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걸 살리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본 거고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겠냐?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느낌은 약간 좀 전기차에 많이 쏠린 느낌은 조금 받았어요. 왜냐면 수소차보단 전기차가 단가가 약간 낮거든요. 만들 때 있어서. 특히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를 2만 대 정도를 뭐 급속 충전, 뭐 15,000대 정도를 완속 충전, 천천히 충전하는 거죠. 여기에 썼고 또 수소 생산 기지, 수소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충전소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소 생산지도 420여 곳을 좀 짓겠다. 그래도 굉장히 통이 크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금. 그러면 이 지원금은 뭐에 대한 지원금이냐면은 이 친환경 차로 바꿨을 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거예요. 아마 옛날부터 이 보조금은 주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게 2020년 최종 발표 현황입니다. 전기차나 뭐 수소차 사실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금이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최고로 많이 보조금을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경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북인 사람인데 현대 뭐 친환경차를 산다. 그럼 최대 1,8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야, 1,820만 원이면 거의 뭐 아반떼 풀옵션급 아닌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는 친환경 차의 시대 이런 미래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사들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도 뉴스가 봤는데 기존 내연기관 화석 연료로 이용한 차의 부품사가 60%로 60% 정도 이상이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자른 거죠. 그 사람을 자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늘어나면은 소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나라의 경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친환경에 열망하는 건 오히려 세계예요. 글로벌 쪽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 시장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30년 동안 7배, 7배를 더 시장을 늘리겠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1,400, 2050년에는 7,500 수소 경제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수소가 사실 좀 왜 늘릴까 했더니 아직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벽한 친환경차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니에요. 반고체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내연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받쳐진 그런 곳이거든요.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산물이 물, 한 뭐 이산화탄소, 뭐 안 좋은 가스들도 뭐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확연히 내연 기관보다는 훨씬 덜 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외부적인 뭐 질병 상황도 있고 경기가 좀 안 좋다, 소비가 뭐 신용 경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나라에서는 더 큰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아직 안 죽었고 새로운 먹거리가 남아 있다, 우리 GDP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업종들을 계속 홍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차 시장이 확장이 돼야 우리 친환경에서도 우리 지구에게도 좋고, 그리고 뭐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기도 또 좋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친환경 미래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대 수소차 누가 괜찮을까? 이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딱 봤을 때 단기적 확장은 전기차가 먼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전기 충전소도 수소차보다 훨씬 많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각 가정마다 한 3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좀 받아가지고 가정용 충전소를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수소 충전소는 만드는 데만 30억이에요. 내가 내가 빌 게이츠도 아니고 팀 쿡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만들겠습니까?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상용화, 승용차, 소형차 이런 애들은 전기차가 우세할 것이나, 하지만 점차 대형차, 수소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도 점점 상용화 시장을 늘려가겠죠. 네, 수소 충전소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수소와 관련된 단가들이 낮아지면서 수소차도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기술로 봤을 때 주행거리는 수소차가 좀 더 좋아요. 전기차가 한 400km 정도면 한번 충전했을 때 수소차는 600에서 800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수소차가 앞선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수소차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꿈을 사는 그런 거잖아요. 꿈을 사는 걸 주식 같은데, 전기차는 많은 모델들이 나와 있고 뭐 테슬라라는 게 딱 하나 나와 있고 많은 좀 시장에 보이는 게 좀 많잖아요. 하지만 수소차는 아직 좀 두루뭉술한 그런 게 있어요. 몽글몽글 꿈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상용화되면 될수록 수소차로 오히려 더 투자 심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기차가 이렇게 상용화됐는데 그럼 수소차가 더 되지 않을까,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더 뿜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있습니다. 미래가 돼봐야 알겠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수소차는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약점이 있어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수소 충전소라던가 뭐 연료 전지라던가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차의 강점이자 즉 약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약점을 제대로 쥐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수차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럼 먼저 전기차부터 알아볼게요. 전기차 관련 주식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주 짜잔. 네. 누가 이렇게 정리를 열심히 해놓겠습니까? 저 정말 이거 한다고 눈이 빠질 뻔했어요.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300조냐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한 900조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2차 전지가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비용상. 그래서 300조 시장이라고 적어놨고요. 2차 전지를 만들 때 있어서 좀 필수적인 그런 소재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양극재, 분리막,
응급제가 있어요. 먼저 2차 전지, 즉 얘네들을 통째로 써서 만드는 게 2차 전지죠. 그럼 이걸 누가 통으로 만들어내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기업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게 제일 커요. 우선 LG화학을 제일 크게 적어놓은 이유는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파나소닉이 원래 1등이었는데 테슬라랑 살짝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LG화학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파나소닉하고 테슬라는 점점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LG화학이 계속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위 삼성 SDI, 7위 SK이노베이션. 얘가 제일 늦게 참여했어요. 근데 제일 늦게 참여했는데 7위까지 간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삼성 SDI가 5위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반전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에 먼저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사마이 3공장인가요? 테슬라랑 공급을 좀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결을 했고 만약에 더 많은 공급 재계약이 들어올 경우 그리고 테슬라가 더 많이 잘 나가게 될 경우 LG화학 또한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은 아직은 접촉을 하지 않고 근데 접촉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다른 애들, 좀 다른 또 외국의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좀 외국의 유명 고급 명품 차들에 대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편이고 SK이노베이션은 해외보다는 국내 뭐 현대나 뭐 기아 이런 쪽에 2차 전지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 짜라락이 있는데요. 우선 양극재가 35% 정도 2차 전지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얘네 양극재에서 1위는 누구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에코프로의 자회사죠. 에코프로라는 회사도 좀 좋은 회사인데 이름부터가 에코 친환경을 달고 있잖아요. 네. 옛날부터 설비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2018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 점유율 2위. 1위는 1위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아니고 일본입니다. 어쨌든 그만한 엄청난 생산량을 갖고 있고 이런 생산량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네, 그렇죠. 비용이라는 거죠. 2차 전지에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매년 18% 정도 가격이 내려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배터리든 뭐 완제품이든 가격은 내려야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 테슬라를 잡은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많은 생산량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공장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랑 2조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삼성 SDI랑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양극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 효성 등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나 효성은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이렇게 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분리막입니다. 네, 이 양극화 물질과 음극화 물질이 좀 잘 분리돼서 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분리막인데요. 분리막이 있어야 잘 돌아가겠죠. 자,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 사실 자체 생산 중입니다. 여기에서 좀 특별한 거죠. 얘네는 2차 전지를 통으로 만들어내면서 분리막을 자체 생산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계속
그 현대차하고 막 접촉을 하고 있어요. 뭐 현대차랑 공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삼성하고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삼성과 현대차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땡땡의 아이콘이 뭐냐? 바로 적기엔 좀 미안해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이 갑자기 뛰어들어온 애가 7위예요. 왜 7인가 했더니 원래 이 SK 이노베이션에 들어와 있던 연구원의 대부분이 LG 화학 여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로 그냥 이전을 한 거죠. 영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많이 배웠던 것들을 SK 이노베이션을 좀 하는데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인재다 보니까 분리막 같은 것도 자체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LG화학이 이번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고소를 했어요. 딱 보니까 이 고소 항목이 영업 비밀 유출 이런 거더라고요. 또 각이 오는 거죠. 여기서 배웠던 걸 여기서 그대로 써먹고 있구나. 아마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합의가 안 되고 이제 법원에서 그래 SK 이노베이션 잘못했네라고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 입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여기까지 올라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LG 화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분리막도 만들어내고 2차 전지도 점유율이 나쁘지 않지만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고소가 좀 취하되고 난 뒤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취하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좀 벌금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얘가 정부랑 좀 사이가 좋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정부랑 좀 사이가 좋고 SK 자체가 요새 정부랑 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잘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뇌피셜이 듭니다. 그리고 음극재 10%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음극재를 또 생산해내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인조 흑연이 필요한데요. 음극재를 만들 때 이게 원래 일본산 거를 막 썼었어요. 근데 얘네가 자체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주로 또 떠올랐습니다. 아직 이게 국산화주로 뭐 되게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를 국산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국산화 관련주 플러스 또 전기차 소재 관련해서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전기차 관련 주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알아봐야죠. 반전. 과연 이 반전이 뭔가? 역시 삼성은 삼성입니다. 네. 이 삼성이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래라면은 이 음극재 중에 음극재 안에 필요한 게 또 동박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또 이걸 만들어내는 애들이 좀 달가워하지는 않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재를 이 기업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 때문에. 그리고 얘가 그 반전입니다. 이 전고체 개발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전기차 배터리는 반고체였어요. 반고체였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친환경하고 완전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가 커요. 용량이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용량은 줄어드는데 능력은 늘어나는 거죠. 원래가 풀 충전했을 때 한 400km 정도였는데 지금 삼성이 개발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게 800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났더라고요.
이거 약간 대서특필할 그런 건데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안 됐어요. 아직 완벽하게 상용화되지 않고 뭐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서특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승용차에 넣어도 된다. 그리고 생산량도 확보가 되고 공급사도 찾았다. 뭐 공급사는 당연히 삼성 SDI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이 삼성이 LG 화학을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이 800.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가격 흥정이 좀 심합니다. 자꾸 배터리를 할 때 싸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자꾸 2차 전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최대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테슬라가 자꾸 가격을 낮추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떠겠어요? 걔네가 테슬라가 전기차의 세계 대장인데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삼성이 자체 개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그럼 삼성 SDI가 이걸 달겠죠? 그러면 테슬라와도 접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생산이 된다, 상용화가 된다, 이거를 좀 많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발이 될 거예요.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될 경우 동박 소재는 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박을 주로 하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SK 이노베이션, 네, SKC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지 않는 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삼성의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주의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주로 대장주가 좋습니다. 대장주. 왜냐하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쟁사, 공급사, 부품사 굉장히 많아요. 양극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수소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공급사를 갖고 있는 이런 대장주를 잡는 게 좋고 아까 음극재나 분리재보다는 네, 공급량이 훨씬 많이 필요한 양극재 관련 기업이 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 테슬라가 자꾸 가격 낮추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확보가 돼서 가격 단가를 맞춰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사 중에 내연기관과 관련된 매출 품목이 많다? 이러면은 투자를 좀 꺼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향후 15% 이상씩 매년 성장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내연기관을 다 친환경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연기관 쪽으로 부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면은 여기에 적자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뭐 재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안 만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진 기업이 야 이거 2차 전지 관련주래 전기차 관련주래 라고 하더라도 매출 퍼센테이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적어도 이런 배터리랑 내연기관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2차 전지 쪽이 더 많아야지 내연기관 쪽이 더 많으면은 이거 적자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재무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네이버 기업 개요에서도 좀 볼 수 있고요. 얘네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하지만 더 자세하게는 다트 네이버 초록창에 다트라고만 쳐도 다트 공시가 떠요. 그러면 그 기업을 쳐서 사업 보고서, 뭐 분기 보고서 찾아보시면은 매출 퍼센테이지를 쭉 나옵니다. 이 정도는 조금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지금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네, 매출 품목이 어떻게 되는가.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기차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수소차, 네, 수소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의 미래. 수소차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읊어봤어요. 네, 대형이 먼저 상용화가 될 건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한번 충전할 때 돈이 비싸요. 그 일반 화석 연료차보다 훨씬 싸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확 놓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수소 트럭 이런 부분 대형 차에서 먼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현대차에서도 수출을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은.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충전소, 수소탱크,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수소차의 핵 맥점이죠. 충전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충전소를 짓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능력을 봐야 되고 수소탱크, 수소 저장 장치라고 해야 되죠. 이게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좀 안전하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탱크. 그다음에 수소를 좀 저장할 때 있어서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압축시켜서 액화수소로 하는데 그럼 액화수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탱크를 만드는 기업도 보는 게 좋고 심장이죠. 네, 심장. 이게 없으면 안 가잖아요. 수소 연료 전지. 굉장히 만들기도 까다롭고 굉장히 단가 부품이 비쌉니다. 즉 뭐냐? 이거를 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점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 아까 전기차에 있어서 전고체의 배터리를 삼성이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개발이 좀 느려진다거나 혹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데 하면은 수소가 좀 더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잘 되고 가격도 뭐 썩 나쁘지 않다면 수소가 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도 길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그 충전할 때 비용이 싸기 때문에 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위가 밀릴 수도 있고 아마 시간이 더 지나서 수소 충전소가 더 많아지고 충전 비용이 더 낮아진다면 네, 그때서야 또 우위를 다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수소차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수소차 관련 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이거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수소 트럭이죠. 이런 것들을 다 달고 나오는 수소 트럭인데 이거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에요. 니콜라. 상장을 했습니다. 나흘 만에 시총이 한 30조가 넘어서서 현대차를 바로 앞선 그런 주식이에요. 지금은 살짝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50 정도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니콜라가 이제 수소 트럭을 2023년까지 뭐 5,500대를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일단 세워놓은 상태고요. 뭐 충전소도 800곳 정도 자기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수소트럭 한 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걸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현대차가 수소트럭을 수출했을 때 몇 대죠? 한 16대인가 12대인가요? 그거 했을 때도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500대면 엄청난 매출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니콜라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가 없냐?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얘네 입장 그거예요. 우리는 플랫폼이 되어주겠다. 수소 연료 전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수소 탱크 만들 수 있는 기업 연락 달라. 우리랑 계약을 해가지고 넣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좀비족, 좀비 약간 저는 좀비 기업 같은 느낌도 드는 게 핵심 부품이 달려 있지 않는 수소 트럭 기업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좋은 그런 부품 회사와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 그러면 니콜라는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일만 생긴 거죠. 충전소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얘네 CEO가 하는 걸 봐서는 투자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콜라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총 30조가 뛰어넘었죠. 말을 잘합니다. 느낌이 니콜라가 걔랑 비슷해요. 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랑 비슷합니다. 현실적인 몽상가, 비전가, 네. 앨런 머스크도 말을 잘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테슬라로 전 세계를 압도하겠고 100만 대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뤘잖아요. 그리고 뭐 무인 뭐 1인 그런 항공기를 만들겠다 했는데 스페이스 X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주식은 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오른 이유는 앨런 머스크를 믿는 거죠. 저 미친 CEO가 또 무슨 일을 해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기업에 있어서 CEO라는 게. 그런데 이런 니콜라의 CEO 역시 느낌이 약간 앨런 머스크랑 말하는 방향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되게 혹할 만한 그리고 헉 할 만한 네,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투자처도 좀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테슬라가 될 건지 니콜라서 나갈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가 정말 안타깝죠. 현대차는 심지어 수소 연료 전지도 갖고 있고요. 네, 수소 탱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트럭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런 건가요? 이게 바로 CEO의 차이죠. CEO가 얼마나 멋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보면은 현대차 이대로 위기에 처해, 현대차 부품사 줄줄이 도산 막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막 부정적인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현대차가 뭐 전기차도 갖고 있고 수차도 갖고 있는데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연기관 차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현대차가 휘청거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현대차가 테슬라 정도는 안 되더라도 빨리 시장 점유율을 점유한다면은 그 내연기관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현실적이죠. 얘는 2023년 5,500대 달려놨는데 얘는 2025년 1,600대 해놨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위에 비하면 되게 뭔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업도 괜찮아요.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소 트럭 직접 사지 마라. 우리한테 그냥 빌려서 렌트해라. 그래서 너는 렌트 비용만 계속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많은 수소 트럭을 생산해내지 않고도 계속해서 그런 모빌리티 관한 사용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업도 뭐 나쁘진 않다. 근데 CEO가 조금 더 정의성 사장님이 또 파격적이고 사람들이 더 혹할 만한 그런 걸 좀 끄집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삼성이랑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내 생각에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야 좀 줘. 우리한테 좀 달아줘. 이거 아닐까. 전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되게 접촉은 많이 해요. 삼성 SD한테도 접촉하고 LG 이노텍도 접촉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접촉하고 굉장히 좀 배터리 공급사들하고 뭐 가격 때문인 건지 좀 요즘 접촉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수소 탱크입니다. 수소 저장 장치죠. 이거는 수소 차면은 무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소 탱크가 그렇죠.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탱크 안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소재를 누가 만드냐? 바로 일진 다이아에 속한 일진 복합 소재가 만듭니다. 일진 다이아 자체는 그냥 다이아 회사예요. 복합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뭐 절단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그거 자체는 정말 경쟁력이 없는 회사예요. 하지만 얘네가 다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죠. 일진 복합 소재.
얘네는 상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이득이 꼭 일진 다이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소차 관련 부품주 1등은 일진 다이아라고 아직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특히 현대차가 일진 다이아 거를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얘네가 수소 뭐 충전소나 또 탱크를 만들 데 있어서 필요한 소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일본 도레이인가 거기서 수입 100%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산화로 이 일진 복합 소재가 국산화로 그 소재를 끌어와야 될 때 누구 걸 쓸 거냐?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를 쓰지 않을까 이것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 탱크 관련주로 일진 다이아, 효성 첨단 소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원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정말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상용차 기업 커민스인가요?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미 MOU 체결을 했고요. 아마 수소 시장이 확대돼 나갈수록 현대모비스는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더 많이 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뭐냐? 기존 차. 이 기존 차 적자보다 얘네가 더 빨리 바뀌어야 얘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확 바뀔지 아니면 천천히 바뀔지 아니면은 아유 뭐 친환경이 하고 이 도태될지는 모르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약간 도 아니면 뭐다. 하지만 모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미코. 미코도 수소 연료 전지 이제 기술을 좀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현대모비스보다는 확연히 그 등급이 낮겠죠. 특히 얘네는 저는 얘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반도체도 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도 앞으로 괜찮을 거고 수소 연료도 괜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코가 미코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미코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코의 실적은 대부분 코미코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 외 부품. 앞서 말씀드린 이 탄소 섬유, 충전소 만들 때 그리고 탱크 만들 때 필요한 소재인 탄소 섬유를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어낸다. 생산량을 이번에 엄청 늘렸다. 효성이 돈이 많아요. 가진 돈이 많아.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도 얘네가 시장 점유율 1등이거든요. 거의 40%를 얘네가 만들었어요. 효성중공업. 근데 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그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무슨 계속 아까부터 효성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효성도 정부가 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해요. 리쇼어링. 네. 울산에다가 리쇼어링을 했거든요. 즉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안 세우고 울산에서 공장을 세웠다. 우린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고 정부가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게는 뭐 법인세 인하라던가 지원금을 강화하겠다. 이걸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좋아하는 수소 충전소. 이게 지금은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소도 많이 안 타고 다닐 뿐더러 한 번 만들 때마다 30억씩 몇십억씩 든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말씀드리는 효성 ITX. 걔네도 효성 거죠. 스마트 팩토리. 정부가 좋아하는 짓을 약간 골라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밀어주려면 얼마든지 효성을 밀어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약간 밀어주려고 작정한 것 같긴 합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암흑, 정계, 내막, 정경 유착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저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너스. 바로 양다리. 뭔가 난 다 애매해. 좀 애매해. 수소도 괜찮고 전기차도 애매하고 뭐 좋고 그래. 그러면 둘 다 하는 기업은 없을까 했더니 있더라고요.
뭐냐면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얘네가 2차 전지 쪽에도 있고 ESS라고 해가지고 전기차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는 수소 탱크가 있듯이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뭘 개발했냐면 멤브레인 필터를 새롭게 개발했어요. 이게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수소차에 관련되는 거냐? 수소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확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공기를 빨아들일 때 있어서 순수한 산소만 걸러내야 돼요. 이럴 때 멤브레인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 그러니까 즉 수차에는 멤브레인 필터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막 엄청난 대장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주식인 거 맞죠? 전기차도 하고 수차도 하네? 네. 그래서 보너스로 양다리 걸치는 주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결론. 자, 각각 수소차든 전기차든 뭐 기업을 하나 해서 2개 정도씩 좀 시장 점유율 1위라던가 혹은 핵심적인 기업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업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미래차 업종은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하고 이걸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좀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경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있어요. 오늘은 수소가 조금 달렸는데 돌아가면서 또 전기차도 돌아가면서 뭐 전기차로 올리고 뭐 그다음에 수차로 올리고 계속 업종이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들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미래차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영일인치의 영이었습니다. 안녕.